아파트를 30채 갖고 있는 사람도 건물 하나를 못 사요. 왜? 자기가 오늘 얼마 땄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땄다고? 반갑습니다. 연금형 부동산 연구소 황 소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늘 제 소개를 연금형 부동산 연구소 황 소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일을 하는지, 연금형 부동산 연구소는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일단 부동산이 연금처럼 된다. 연금과 부동산이 합쳐진 거는 일단은 우리가 상상하기는 쉽진 않죠. 왜냐면은 연금 상품이라는 건 금융 상품이고 부동산은 그거와 별개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한 개념은 뭐냐면 부동산으로 연금처럼 월세를 받는다, 연금처럼 소득을 얻는다, 이게 제 개념이에요. 제가 추구하는 방향이고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사면 우리가 월세를 받기 위해서 세입자 관리도 해야 되고 시설 관리도 해야 되고 뭐 신경도 쓰기도 하고 부동산들에게 보여주고 뭐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근데 연금은 그게 아니라 그냥 내가 가입만 하면 매달 따박따박 들어오는 게 연금이잖아요. 과연 부동산에서는 월세를 연금처럼 이렇게 딱딱 받을 수는 없을까? 신경 쓰는 거 전혀 없이, 요즘 말로 1도 신경 쓰는 거 없이 연금처럼 월세를 받을 수는 없을까? 그렇게 된다면 정말 좋을 텐데 라고 생각을 했고, 그거를 이제 회사 이름으로 정하게 됐고, 생각을 해서 지금 시스템, 연금처럼 월세를 받는 시스템이 구축하게 됐어요. 뭐 저희를 통해서 부동산을 갖게 되시면 그 부동산에서 나오는 월세를 연금처럼 걱정 없이 편안하게 매달 받으시는 그 과정을 시스템을 저희가 진행을 해드리고, 월세 받는 분들은 신경 쓰는 거 전혀 없이 세입자의 컴플레인이나 불편사항이나 공실이나 연체나 심지어 부동산에 관련된 것들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신경이 전혀 쓸 거 없이 다 매달 월세를 받게 해드리는 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거에 관련된 모든 일을 다 한다고 보시면 돼요. 부동산을 사는 것부터 해서 계약하는 거, 대출에 관련된 일을 처리하는 것부터 해서 그 이후에 건물을 짓기도 하고 리모델링 하기도 하고 그냥 그대로 사기도 하고 그 과정을 도와주기도 하고, 물론 그 와중에서 제가 제 건물을 사기도 하고 부동산들을 사기도 하죠. 그리고 저희 회원분들의 건물을 대신 사드리거나 부동산을 사드리는 과정도 물론 짓는 과정, 리모델링 하는 과정도 다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의문점이 드실 거예요. 정말 좋은 거면 네가 다 사지 딴 사람 사기 안 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좋은 부동산이라는 거를 저도 제가 돈이 한정없이 있다면 제가 다 살 거예요. 제가 왜 남을 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거짓말이잖아요. 정말 좋은데 너 줄게, 이거는 거짓말이잖아요. 근데 제가 돈이 무한정 있다면, 저도 제가 갖고 있는 돈이 늘어나고 하지만 그러더라도 한정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전 늘 부동산을 찾아요. 늘 건물을 찾고 늘 괜찮은 부동산을 찾고 있단 말이에요. 확인하고 설계도 해보고 리모델링 견적도 떼보고 직접 가서 보고 여러 번 판단을 계속하면서 괜찮은 것들을 계속 찾아요. 근데 제가 돈이 있어서 사기도 하지만 제가 돈이 없을 때도 있단 말이죠. 제 돈의 많은 부분을 투자를 해서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괜찮은 게 나와도 못 사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제가 봐도 이건 내 거 사더라도 이건 분명히 산다 라는 것들을 저희 회원분들이 살 수 있게 해드리고, 그 정도로 확신하기 때문에 이건 임대관리도 우리가 책임질 수 있다, 그래서 연금처럼 월세를 보장해준다, 이 시스템을 도입해서 진행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공실이나 연체나 신경 쓰는 거 전혀 없이 받게 되는 시스템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연금형 부동산 연구소 네이버 카페 보시면 공식 글에도 연금처럼 월세 받는 연금형 부동산 연구소의 처음, 현재, 그리고 미래 글이 있어요. 그거 보시면 이해가 더 쉬우실 거예요. 제가 영상에서 설명해 드릴 수 있지만 이전에도 얘기한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월세 받는 분들 300 몇십 명의 월세 받는 이야기를 제가 글로 쓴 것도 있어요. 거기 보시면 저희가 이체해드린 이체 내역까지도 다 공개를 해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월세를 연금처럼 받으려면 저는 기본적으로 3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3가지인데 첫 번째는 입지예요. 그 다음 구조, 그 다음 인테리어예요. 입지, 구조, 인테리어 순으로 돈이 점점 덜 들어가는 거죠. 인테리어는 돈 주면 바꿀 수 있죠. 구조도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입지는 그럴 수가 없어요.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순서기도 하죠. 입지, 땅을 사는 거, 그 다음 건축비, 그 다음 인테리어 제일 적게 들어가죠. 물론 여기서 이견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인테리어도 돈 많이 들면 건축비보다 더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걸 갖고 얘기할 순 없잖아요. 보편적인 걸 갖고 얘기하는 거니까요. 이 3가지가 맞으면 저는 확실한 부동산이라고 생각해요. 입지, 구조, 인테리어. 네, 당연한 거예요. 식당이 잘 되려면 음식 맛, 서비스, 인테리어 이거 맞으면 되잖아요. 확실하면 건물의 임대 이런 것들이 확실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연금형 부동산 연구소를 지금
뭐 10년 정도, 10년 좀 넘게인가요? 하여간 그 정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부동산 시장을 보면 요즘 2, 3년 동안 건물값이나 부동산값, 뭐 집값 엄청 많이 올랐어요. 호가도 뭐 지금 뭐 장난 아니고 진짜 1, 2년 만에 2배 이상 오른 부동산들이 많아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이게 얼마 되니까 사세요, 얼마 되니까 사세요. 그냥 투자를 얼마 하면 얼마가 된다. 그래서 얼마 득이 될 거다. 그러니까 사야 된다. 이런 시장의 형태로 많이 변화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그런 시장이 있었지만 그런 시장이 훨씬 더 커진 거죠. 근데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고 그 원인 때문에 결과라는 게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 말은 뭐냐면 제가 원인을 모르고서 결과만 받는다고 치면 저는 그 일은 불안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쉽게 말해서 이 건물을 샀어요, 이 부동산을 샀어요, 이 땅을 샀어요, 아니면 어떤 투자 상품을 샀어요. 결론적으로 제가 돈을 벌었다고 칠게요. 3억을 벌었네? 이거 왜 버는 거지? 제가 이유를 몰라요. 원인을 몰라요. 그냥 운 좋게 이유를 모르고 번 돈은 전 이유를 모르고 나간다고 생각해요. 이게 그냥 제 생각이에요. 제가 확실히 이유를 알고 투자를 했을 때 내지는 샀을 때 일을 했을 때 그 결과로 제가 뭔가를 벌었어요. 이득이 생겼어요. 결론을 얻었어요. 그렇다면 저는 이 일을 매번 반복하거나 확장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모르고 어떻게 아다리가 한번 맞았어요. 타이밍이 맞아서 뭐 하나 됐어요. 그러면 왜 벌린지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돈을 번 건 좋으니까 계속 이걸 하려고 하겠죠. 이건 내 실력이 아니라 운으로 인해서 타이밍이 맞아서 된 건데 자꾸 그 타이밍을 맞추려고 할 거예요. 부동산을 볼 때 아까 말씀드렸죠. 입지, 구조, 인테리어 이게 맞으면 임대가 잘 들어와요. 임대가 잘 들어오면 임대료 기반으로 해서 수익률을 따져서 건물의 가치를 매길 수가 있어요. 이거 이견 있는 사람 있나요? 이견이 없어요. 이거는 그냥 명확한 시장이에요. 누가 뭐래도 설명이 되죠. 이유가 있죠. 이건 누구나 인정할 만해요. 근데 어떤 건물 이거 60억이었는데 지금 100억 됐어요. 지금 사면 120억 금방 될 거예요. 6개월 뒤에. 왜? 요새 시기가 그래요. 시기가 어떤데? 저기 월세가 얼만데? 저기 위치가 어떤데? 그런 거 따질 거 없이 요즘 상황이 그러니까 사면 돼요. 저는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 부동산 시장, 특히나 건물 시장, 호가의 시장이란 말이에요. 뭐 지금 너무 재밌어요. 재밌다는 말이 역설적으로 제가 표현하는 건데 100억이었던 건물을 갑자기 뭐 1, 2주 만에 뭐 1, 20억 올리는 건 그냥 장난처럼 올린단 말이에요. 돈이 돈 같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냥 호가의 시장, 그냥 정말 투자재 시장? 옛날 튤립 투기 제가 이전에도 얘기했었지만 튤립이라는 가치가 뭐가 있어요. 그냥 보고 즐겁고 이거 먹는 것도 아니고 얘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일하는데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재료도 아니고 원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보고 즐거운 거잖아요. 근데 이거에 막 가치가 막 올라갔는데 본질을 떠나서 호가의 시장, 투자의 시장으로 갔기 때문에 이 가격이 막 올라가는 것들에 사람들이 투자를 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부동산 시장에 좀 그런 상황이 좀 된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근데 저는 이 시장이 분명히 이 건물 시장도 본질의 시장으로 본질적 가치를 평가하는 시장으로 반드시 다시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160억, 180억 됐어요. 200억 됐어요. 단시간에 막 올랐어요. 이 상승하는 데는 뭐가 있었냐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래요. 원래는 부동산, 건물이라는 걸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아파트를 30채 갖고 있는 사람도 건물 하나를 못 사요. 왜? 왜요? 아파트는 쉬워요. 기본적으로 안 해보신 분들한테는 이 말도 역설적일 수 있겠지만 일단 아파트 해보신 분들한테는 아파트는 쉬워요. KB 시세 있죠? 전세 시세 다 나오죠? 가서 부동산만 가서 몇 군데 물어보면 층위 항동에 따라서 시세 쫙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싼지 비싼지 바로 판단할 수 있어요. 한 아파트 단지 판단하는데 일주일도 안 걸려요. 며칠만 보면 집중적으로 가서 보고 하면은 집중적이라고 하는 것도 뭐 그런데 한 3, 4일만 가서 보면은 시세 분명히 파악할 수 있어요. 건물? 뭐 장인이 만든 도자기 값을 측정한다? 뭐 핸드폰 가격 뭐 이런 건 다 나와 있어서 아는데 근데 이거 도자기 얼마 줘야지? 이거 그림 이거 얼마 줘야지? 이거 측정하기가 완전히 측정하는 방법이 다른단 말이에요. 이거에서. 근데 건물도 마찬가지. 건물은 같은 건물이라는 없어요. 똑같이 지어놓은 건물이 있겠지만 지번이 다르죠. 위치가 다르죠. 똑같이 지어놓은 건물도 일단 드문데 그 지번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같은 땅에다 같은 건물을 지을 수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건물마다 따지는 기준이 다 다르고 이게 맞나 틀리나 기준이라는 것은 내가 정말 많은 건물을 보고 기준을 세우지 않는 이상 이게 싸다 비싸다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파트 투자 하시는 분들이 건물로 넘어가거나 집을 투자하던 사람들이 이 건물로 넘어가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근데 최근에 무슨 상황이 됐냐?
집 투자를 할 수가 없는 상황, 불가능은 아니고 세금을 많이 매기는 상황이 오다 보니까 이거보다는 건물, 이쪽은 많이 유입이 됐어요. 그러니까 수요자가 늘어난 거죠. 기본적으로 첫 번째로 수요자가 늘어났어요. 공급은 뭐 건물이라는 게 급격히 늘어날 수가 없죠. 공급은 그대로인데 수요자가 늘어났으니까 이제 호가가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나는 잘 모르지만 이거 60억에 거래돼 근처에 비슷한 게 됐는데 나 이거 80억 주고 사야 되나? 처음에 이쪽 시장으로 들어온 사람 중에 실제로 내가 건물을 살 수 있는 사람은 한 3% 되려나요? 왜냐하면 혼란스러운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안 해봤던 걸 하는 거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실제 건물을 매입하기 어려워요. 근데 실제 비싼 가격에 뭐 호가에 거래가 된단 말이에요. 도대체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질까? 그러니까 뭐 금리도 있고 뭐도 있고 어쩌고저쩌고 한데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거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원래는 건물이라는 건 투자를 하는 분들이 많이 샀어요. 내가 사서 월세를 받으려는 분들. 그러니까 이제 수익률을 따져보고 그리고 뭐 건물 입지 보고 뭐 이런 것들을 했는데 이 시장에 또 누가 들어왔냐면 이런 상황에서 사옥을 살려는 분들이 유입이 됐어요. 사옥을 살려는 분들은 일반 투자하는 분들보다 건물 금액을 좀 더 높게 봐요. 왜냐면 내가 월세 내는 거 대비 내가 이거 건물 사면서 대출했을 때 대출이자 내는 게 더 가격이 낮다, 비용이 적다, 내지는 그거보단 이거 내는 게 낫지. 그럼 나는 뭐 좀 더 주고 살 수도 있다. 그러면서 사옥의 시장에 있는 분들이, 그러니까 사옥 시장, 뭐 건물 시장이 사옥을 살려는 분들의 유입이 되면서 건물 가격이 저는 1차적으로 어느 정도 상승을 했다고 봐요. 자기가 직접 쓸 사람들. 그러고 그 사람들이 가격을 올리니까. 그러니까 뭐 그분들이 모두 다 가격을 올렸다는 게 아니라 그런 분들에 의해서 좀 높은 가격의 건물 거래가 되다 보니까 보통 사람들이 보고 있다. 건물 가격이 이렇게 오르네.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하면서 지금 막 호가의 시장에서 가격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건물의 본질적인 가치, 본질적인 효용 가치, 내가 직접 쓰거나 사옥 시장도 사옥을 사는 분들도 이거는 본질의 가치라고 생각해요. 왜냐? 본인이 직접 쓰니까 이자랑 원금을 상환하는 게 더 싸다면 이거는 본질의 시장이 맞아요. 사옥 시장도.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걸 보고 더 올라가니까 그냥 사야지. 얼마 되니까 사세요. 이 시장부터는 저는 이건 뭐 호가의 시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본질적인 가치를 보는 시장으로 반드시 전 돌아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시간이 언제일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오긴 올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일을 하는 기준은 바로 그거예요. 무슨 상황이 됐던 간에 전 이 기준으로 시장을 봐요. 본질적인 가치가 있었을 때 조금 더 주고 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본질적인 가치가 있을 때 이걸 흥정하고 내가 갖고 싶다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 100억인데 곧 120억 돼요. 그 분위기 언제 사라질 건데 언제까지 이어질 건데 그건 모르죠. 모르죠란 말 안 하겠죠. 지금 계속 갈 겁니다. 막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나의 많은 돈을 그냥 운에 맡기는 거나 똑같잖아요. 그냥 지금 분위기가 그래. 분위기에다가 그냥 넣어보는 거? 저로 인해서 뭔가를 진행하는 저를 믿고 있는 많은 회원분들이나 이런 분들의 결정을 그런 식으로 할 생각은 전혀 없어요. 제가 이 얘기 했었나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하는데 그 코인으로 이제 코인은 투자다. 제가 봤을 때 저는 이제 뭐 그거는 투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나 저한테는요. 왜냐면 제가 그 시장을 모르면서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번다는 거는 토박이나 전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막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예측을 적어도 80-90% 한다. 근데 저는 제 성격은 일단 100% 돼야 하는 편이라서요. 저한테는 일단 도박이고 제가 봤을 때 그 후배도 투자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고 도박에 가깝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투자라는 얘기를 하다가 자기가 오늘 얼마 땄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땄다고? 투자를 했다는데 넌 땄다고 표현하니? 그랬더니 둘이 웃었어요. 투자했다면 수익금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딱 그 얘기를 하면서 둘이 웃고 말았는데 저는 제가 일을 하면서 돈을 따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어요. 이 정도의 가치 상승은 분명히 일어날 것이다. 이런 확신 속에서 결정을 하고 판단을 하고 진행을 해야 일인 거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거지. 내가 따따의 시장으로 넘어가면 이거보다 이게 훨씬 쉽잖아요. 운 한 번 맞아서 돈 벌기는요. 매번 맞추기는 어렵지만 매우 극히 어렵지만 근데 여기 가서 한번 쉽게 벌면 이거 하고 싶겠냐고요. 가서 보고 확인하고 짓는 과정 뭐 신경 쓰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관리하고 이런 것들 하고 싶겠냐고요. 이거 하고 싶을 거예요. 그냥 찍기의 영역인데 제가 여기 가서 이걸 사업으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오늘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막 이런 시장이긴 하지만 분명히 이 본질적인 걸 챙기지 않은 건물들이나 본질적인 것들을 간과한 투자는
어느 시점에 분명히 좀 불편한 상황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남들이 이제 장에 간다고, 시장에 간다고 똥찌개 메고 장에 따라갈 수 없지 않냐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처럼 남들이 막 이걸로 돈 번다고 해서 나도 무조건 쫓아가가지고 이걸 한다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본인이 전문가이고 본인이 그 분야에 대해서 잘 안다고 치면 이게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맞고, 그리고 이 시장에서의 올바른 판단을 하는 거를 지킨다? 뭐 당연히 여기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에 대해서 더 궁금증이나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연금형 부동산 연구소 가셔서 제 이름, 제가 쓴 황 소장이 쓴 글을 한번 보시면, 최근에는 거의 글을 쓰지 못했는데 과거에는 이제 유튜브도 없고 그래서 이제 글을 많이 썼었는데요. 그 글들을 보시면 좀 제가 하는 일이나 아니면 제가 어떤 생각과 기준을 갖고 있는지 훨씬 더 많이 알게 되실 겁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